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워싱턴 DC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취임 연설은 3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끝나고요, 오찬장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즉흥적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모든 국가들의 대통령이 취임식이 끝나면 2차 장소인 오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찬장에는 원고 없이 즉흥적인 연설을 했는데요, 취임식에서 연설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대부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마침 스카이데일리가 사설이 나왔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사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간단한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후 즉흥적으로 한 연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후 첫 번째 강조사항으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과 관련하여 미국 각지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실상을 지적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예로 들었다. 이 연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투명성을 지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로 든 상황은 놀랍기까지만 하다. 예컨대 유권자 신분증 요구조차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현 상황을 거론하며, 이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방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심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신분증 없어도 선거를 할 수가 있는 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부정선거의 존재가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있으며, 이 원칙은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다. 특히 선거의 투명성을 좌우 혹은 보수, 진보를 넘나드는 모든 정치적 신념을 초월한 필수적인 가치임을 말할 것도 없다. 미국에서조차 활개를 치는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들린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대한민국 야당에 대한 경고로 들릴 수도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비상계엄을 시도해서 내란죄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의 야당에 대한 경고로 들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김 미국 하원 의원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반도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중국과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이 1차 탄핵 소추안에 윤 대통령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 우리의 적을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며 탄핵 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이 미국 의회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강조해 말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연수원과 관련한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전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신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협의 일체를 자백했다는 취지로 본지 보도 내용을 두고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건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나요? 하지만 본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독자에게 알리는 글에서 12.3 계엄 당시 연수원 관련한 선관위 주장을 맞다. 생활동에서는 교육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생활동에서는 그 선거관리위원들 연수교육이 있었대요. 공무원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는 연수원 내 생활동인데 계엄군이 작전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외국인 공동주택 용도의 다른 건물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그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공동주택. 자, 선관위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궁금하다. 자, 김용빈 사무총장이 이 총괄총장 아니겠습니까? 사무에 대한. 그런데 과연 김용빈 사무총장이 이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와서 모르겠다, 이거는 모른다. 오로지 생활관에서 교육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밝혀진다면 정말 큰 이슈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사건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밝혀야만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과연 어떤 것들이 터져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요. 내일 또 4차 변론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어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